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한 답변 겸 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절 효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조절 가설이죠. 조절 가설을 어, 제시하게 되는 논리적인 근거, 요 부분이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근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 로직이 있죠. 이 로직이 있는데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Y가 있었다. 그런데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구자는 이 X라는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게 첫 번째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자, 요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 X와는 별도로 이런 C라는 것이 Y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와 C는 별개의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요 둘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매개 모형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조절 효과가 잘 나타나는 조절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 C가 X와는 별개로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두 번째의 선행 연구 조사 결과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Y는 X의 영향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C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C의 조절 효과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는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C는 자, X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Y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 구조방정식 모형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별량이 3개인 마치 4개 모형 같은 요런 모형에서 자, x, y 만약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4개 변수라면 이제 m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조절 변수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상으로 보면 이 로직에 의해서는 자, 이 로직에 의한다면 조절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절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X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자, 조절 효과가 C가 있는데 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C가 자, 이 X와는 별개로 Y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가 자, 이 M과는 별개로 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C가 이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C가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X와는 별개로 M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선행 연구가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C가 자, M에 영향을 미친다면 요 둘 간에 만약 이게 단순회귀 분석이라면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둘 간의 상관관계는 바로 이 베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서로 이런 화살표의 양쪽 화살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C가 M한테 미친다는 것은 단순회귀 분석해 보세요. M을 독립변수로 놓고 C를 종속변수로 놔도 바로 이 베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C는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방금 여기에 이제 C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M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는데 C가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M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C를 넣었으면 이 자리에는 C를 못 넣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 조절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가 아닌 다른 C2라는 조절 변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 조절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 C를 보통 두 집단인 변수로 바꾸게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연속형 변수라면 뭐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분위수 같은 거 구해가지고 4분위수인 경우에는 상위 25% 하위 25%인 집단을 나누겠죠. 그렇게 해서 뭐 중앙이나 평균은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고, 저 이렇게 해서 두 집단씩 이렇게 만듭니다. 두 집단씩. 두 집단으로 구성된 변수를 만들게 되고 이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다중집단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모든 경로에 조절 변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경로에 조절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해당 경로를 첫 번째는 등가 제약을 하고 두 번째는 비제약을 하면서 비제약이죠. 비제약을 하면서 요 제약 비제약 모델로 다중집단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경로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게 되죠. 자,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핑의 2단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상호작용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SPSS나 이런 데서 이제 회귀 모형으로 풀던 회귀 방정식을 몇 개 구해가지고 풀던 이제 그런 형태로 푸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뭐 고를 때는 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조절 모델을 두 개로 나눠서 해야겠죠. 뭐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을 자주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회귀 방정식으로 많이 풀면 되기 때문에 핑의 2단계로 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논문도 핑의 2단계로 된 논문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핑의 2단계를 할 바에야 회귀 모형으로 푸는 게 막는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형이 이렇게 세별량 이상으로 된 경우에 조절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중집단 분석의 제약 비제약 모델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 효과 검증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고 이 로직을 좀 알고 조절 효과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